아 이제는 언론이 김충식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가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이 사람만큼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함에 있어서 근데 진짜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종교. 관료들, 뭐 검경, 종교.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골간을 그 구성하는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상위 소위 이제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걸 가장 많이 관통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어떤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되고 급기야 그게 어떤 내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뒤흔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님과 한번 다룬 바 있는데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 김상민. 네, 김상민. 김상민이에게 공천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은 컷오프 됐죠. 네. 김상민이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상민을 국정원 법률특보에다가 앉혀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번 대선을 앞둔 이번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둔 4월에 말이지요. 네. 이 김상민이가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2일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네. 그 어마어마한 칼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4월에 써요. 네. 이번 4월에. 오, 그러니까. 네, 뭐라고 쓰냐? 커터칼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굉장히 왜곡하고 굉장히 축소를 해버립니다. 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5월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은 테러가 아니다라고 요청을 지시를 합니다. 네. 그 국무총리실에다가. 음.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경호를 그 경호의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의심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충식의 동거녀, 자 지금부터 소름 돋습니다. 네.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녹취가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충식의 동거녀요? 김충식의 동거녀가 네.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에 대해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 네. 그게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만들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인 사람을. 사람이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이재명이 칼로 배관시켜서 다.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걸 죽이려는 짓을 하니까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그 대충 처리하고 김상민 검사도 그 테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 내에서 올해 그 4월 3일 날 보고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마치 테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고 갑자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하고 그 당시에도 예, 상식적으로 테러를 당했으면 동정 여론이라든지 굉장히 걱정하는 여론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비아냥거리는 정도까지 예. 황당한 여론이 생기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특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지금 김충식 그리고 동건녀 최은순 충자와 은자 충은산업이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충자와 그래요? 은자를 따서 충은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주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ESIN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오빠 김진우 씨가 이제 오너 대표로 이렇게 있다라고 네, 네. 나와 있는 방주산업이라는 게 그 전신이거든요. 방주산업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 지금은 이제 아산시 배방읍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옛날에는 이제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쪽에 땅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이 사람이 10필지를 샀어요. 최은순 씨가 2001년도에 경락을 받았어요. 10필지를. 그중에 한 필지를 LH에다가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30억에 경락 받아가지고 132억을 받아요. 와. 3년 만에. 그래서 3년 만에 102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네. 와. 그때 와. 그 본사가 이 좀 전에 불러드린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에 있었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살인 미수범 네네. 김진성. 김진성. 김진성이 거기에서 부동산을 했잖아요. 부동산 했어요. 네, 부동산의 그 주소지가 당시에 보면 배방읍 배방로 땡땡번지예요. 와. 이걸 직선거리로 그려보고 차로 해보면요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아산역 있잖아요. 아산역, 네네. 아산역 그다음에 탕정역인데 그 사이에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좀 전에 아름아름 모집했다. 김충식 씨가 모집했다. 네. 충남 어디 뭐 아산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쭉 이제 이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우연의 일치 같지만 또 2023년도 초에
그 아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10만 수료식을 그 길거리 사진전 10만 수료식 길거리 사진전이 거기에서 펼쳐져요. 아산에서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부동산을 하면서 그러면 그 시기도 보면 이제 문을 닫았죠. 그 전 때 문은 닫았는데 최은순 씨나 김충식 씨가 한참 사업을 하고 경락받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부동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커터칼로 뭐 그냥 우리 연필 깎는 칼 같은 식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렸잖아요. 네. 이건 지금부터라도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력히 재수사해야 된다. 네, 이들의 제가- 2년부터 시작해서 네. 네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목소리의 주인공 김충식의 동건여. 네. 이분은 현재도 김충식과 동건여 관계예요? 맞습니다. 그 차에 어. 타고 같이 등장하는 게 그 화면에 나오죠. 아, 그래 지금도. 네, 근데 대가족은 그렇습니다. 지인한테 그냥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그냥 뭐 어떤 폭로성 발언이라기보다도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큰 일이라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였죠 이거는. 그렇죠. 예, 뭐 이건 뭐 일부러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런 게 아닌 전혀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예, 오. 예. 그러면은 더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야, 이거 황당하게도 어떡하냐. 부산에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막 헬기를 타고 하면서 이상하게 뭐 여론이 변질이 이상했어. 이상하게 네네네. 변질이 되고 응. 병원에서도 조금 저희가 느끼기엔 입장 이상하게 나오는데 당시에 그 대한 소아 협회장이 이상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소아협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하죠. 근데 이 사람 병원이 어디 있냐면 아산 배방에 있어요. 아씨 뭐야. 뭐 다 연결돼 있어. 아 무서워 죽겠네. 아산 배방이라고 하는 데가 뭐 저기로 보면 이 서울처럼 이렇게 큰 데도 아니고 그냥 지방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무섭다. 그러면서 김충식 씨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나한테 음덕을 입은 뭐 옛날 조폭들 주먹 좀 쓰던 애들 뭐 이런 애들 동원해서 뭐를 해야지 손봐야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저 동건여 분께서 얘기한 어떤 모집한다 하는 부분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우리가 그냥 흘겨들을 가벼이 들을 가볍게 얘기는 들을 수 아니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좀 무섭다 요 갑자기. 네, 진짜 자 소름 지금 돋는다. 그 김충식은 지금 밖에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좀 무서운데. 근데 나는 김건희 씨 이제 구속됐으니까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한 갈래로 나는 이재명 살해 미수 있죠. 그 사건 수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거. 이재명 살해 미수는 이 건진 이충식, 김충식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 천공도 있었어요. 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천공이 요즘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공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말 살인해야 죽이라고 대선 전에 이걸 짰대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게 있었었대요, 이 계획이.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그 전에 MBC, 구체적으로. MBC에서 그 사건을 좀 다뤘던데 그때 오히려 이제 정광훈 이런 쪽하고의 아니 제가 세계로 교회. 다 지금 다 그러는 겁니다. 다 개별적으로. 제가 쫓아갔을 때 김진성의 이제 자기가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지 진술서를 저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공개했었는데 그때 보면 자유마을. 그리고 자유마을 태극기 그건 세력 정광훈 쪽이거든요. 그렇게 정광훈 쪽이. 태극기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천공 쪽에서는 아예 청부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또 여기서 세계로 교회가 나오는데 벤츠 한 대가 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예정지고 굉장히 그 시내에서 떨어진 데예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하루 전에 먼저 와가지고 외딴 여관에서 잡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벤츠 승용차를 탄 사람이 그 태워주죠. 김진성을 태워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로 교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경찰이 특정했는데 수사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어요. 세계로 교회는 그때는 정광훈하고 같은 계보였어.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분화되는데 그런 걸 보면 누군가 배우가 있다는 걸 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물청소 먼저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로 헬기 문제로 지금 포커스를 바꿨는데 저 차량 그때 헤럴드 경제인가? 맞아. 저 차량 헤럴드 경제. 찍혀가지고 네, 아니 이 습격범이 왜 이런 고급 차량에서 내리지 그랬었거든. 그렇습니다. 지인이다 뭐 그렇게 둘러대는데 지인 차 지나가다 아니었어. 만난 지인이라고 지인의 차를 했는데, 얻어탔다.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동네. 지나가다가 벤츠가 아무나 태우고 숙소로 데려다 주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습격범이 썼던 그 흉기를 커터칼처럼 묘사한 것으로 네. 최근에 드러났죠. 사실 완전히 다른 무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축소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제대로 그치. 수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물 뿌리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면 그거 끔찍하잖아요. 네. 도대체 얘네들이 뭘 믿고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목을 이렇게 찔렀는데 물 청소하는 거 틀어봐 주세요. 1cm 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 1cm 열상 커터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건을 계속 축소한 저게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사고 현장인데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들이 사람 못 가게 해야 둘러싸가지고 되는데 다 닦아버리잖아. 한두 시간 만에 지금 저 사고 현장이라서 원래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저렇게 피를 닦는 게 경찰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그 계엄군이 들어와서 유리창 깬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수사가 다 안 그래야- 끝났거든요. 그래야지. 예,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에요. 저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렇게 하게 만든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힘이겠냐고 그게. 그때 저런 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원래 관여한 거 관여했고요. 아니에요? 또 국정원이 관여했습니다. 네. 맞아. 이게 네. 큰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근데 보고서를 쓴 사람은 김상민, 김건희가 그렇게 김상민 꼬시려고 그 했던 변호사? 김상민 전 검사예요. 이게 수사 처음부터 수사 다시 해야 돼 이 사건. 네. 다 해야 돼. 다시 진짜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 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 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습니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가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가장 큰 변수는 테러 위협이었습니다. 실제 테러의 희생자였고 계엄 당시 소위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 제보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중 유세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후보는 방탄복을 입은 채 유세를 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고 방탄 설비를 도입하는 등 비상한 대응 속에 대선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는 테러가 아니라는 김상민의 보고서는 대선 전략이나 된 듯 국힘 의원들에게 공격 지침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피격 당시 죽은 듯 누워 있었다며 그 모습이 구차하다고 망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이재명 후보를 비웃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를 방탄유리까지 필요하냐며 선거 내내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야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정치 전술로 악용하는 이 비열한 행위가 국정원의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상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총선 100일 앞둔 지난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 테러, 만약 실패하면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2일 테러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살인 공작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 정치 테러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뒷전에 밀어넣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총리실에서는 총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 과정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구용 커터칼 미수라는 허위 판단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사건을 정식 정치 테러로 다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의 축소 보고,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뿐 아니라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우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근 김충숙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셋째,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요청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시의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앞에 국가 시스템이 침묵하거나 방조한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치적 암살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국정원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